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보거나 거울을 보면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걱정해야 할까요? 이걸 위해 뭔가 해야 할까요?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높을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허리도 아프지 않고 팔도 아프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고 어깨도 아프지 않다면, 아무런 불평함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허리나 낮은 쪽 어깨, 주로 낮은 쪽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목에 통증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목 통증은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의 움직임 제한, 허리의 움직임 제한, 고관절 통증, 무릎 통증. 그렇다면 지금 제공될 이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한쪽 어깨는 높고 다른 쪽은 낮다.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흔한 이유는 어깨뼈와 팔이 함께 앞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이는 어깨뼈를 앞뒤로 움직이고 고정하는 근육의 긴장도 차이 때문입니다. 앞쪽 근육 그룹입니다. 소흉근, 대흉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우희완근도 포함됩니다. 전면 삼각근도 이 자세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키는 주요 근육은 주로 소흉근과 대흉근의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단축뿐만 아니라 가슴 근육과 등에서 견갑골을 고정하는 근육들 사이의 크기와 힘의 차이도 원인입니다. 이 근육이 바로 승모근입니다. 승모근은 하부, 중부, 상부로 나뉩니다. 아주 자주 승모근과 대흉근 사이의 근력과 크기 불균형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때로는 삼각근의 크기 차이 때문에 어깨가 앞으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후면 삼각근은 잘 발달하지 않았고 전면 삼각근은 더 잘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깨가 앞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전면 삼각근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오희완근이 짧아져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삼각근이 약할 때는 자동적으로 오희완근도 여러 움직임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견갑골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특징적인 징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낮은 쪽 어깨가 높은 쪽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보이시나요?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쪽은 어깨뼈가 약간 뒤에 고정되어 있고 이쪽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현상이 있는 쪽의 팔은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저는 손등이 앞으로 가는 게 더 편하네요.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저한테는 불편합니다. 이 팔로는 오른팔이라 해도 뭔가를 들고 다니는 게 자주 불편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더 높이 올라간 쪽 어깨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더 낮은 쪽 어깨로 하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을 들어 올리기가 불편한데 보통은 삼각근도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 이 어깨가 더 다칠 위험이 큽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이걸 로마 숫자 1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것도 꽤 흔한 경우입니다. 근육의 부피 차이가 여기 아래쪽에서 더 적게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즉, 여기 이 부분이 균형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가슴 구조를 가졌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쪽 어깨가 높고 다른 쪽은 낮아요. 아, 이거 참 안 좋죠? 질이 좋지 않은 그림이에요. 한 번에 잘 안 돼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 쪽에 약간 곡선이 생길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 흉추 부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통 척추측만증이 생기지 않아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간 불필요한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의 근육 긴장도와 근육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한쪽 근육은 더 약하고 다른 쪽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골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즉,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근육들이 이미 서로 다른 긴장도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근육들일까요? 요방형근, 외복사근, 매복사근, 장요근입니다. 아마 그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으로는 이런 불균형을 일으키기는 힘듭니다. 움직일 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방형근과 복사근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요근이 관여하면 골반이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골반이 돌아가냐고요? 장요근이 움직일 때 뒤쪽 위치에서 앞으로 다리를 뻗을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반으로 스스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약간 비틀리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익숙한 움직임 때문에 특정 근육들이 항상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쪽은 근육이 좀 더 짧아요. 이쪽은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다리도 이 자세에 맞춰질 거예요. 이 오른쪽 다리는 약간 옆으로 내딛게 됩니다. 심지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가 걸을 때 눈 위에 남는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게 되죠. 한쪽 다리는 마치 니즈니 노부고로드로 가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여기 수르구테 쪽을 향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제 움직임이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저를 마주보고 걸어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부딪히게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사람이 걸어오고 저와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를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누군가와 비켜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걸으면 밖에서 보기에는 위협적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손까지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으면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위험해 보여요. 어떻게 없애냐고요? 지금 해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자주 있지만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고 훨씬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리 길이가 다를 때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리 길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바로 이쪽. 옆에서 보면요. 여기서도 골반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골반의 아래쪽이 이쪽으로 내려가는 쪽에서도 이쪽에서는 제 다리가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더 짧고 이 다리가 더 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리 길이 차이는 보상해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cm까지는 정상 범위입니다. 특별히 무거운 신체 활동이 없다면요. 키가 171cm 이상이라면 이런 차이는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신발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차이가 1.5cm 이상이라면 이건 보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길이가 다르면 양쪽 다리가 대칭적으로 부담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어떻게 교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한쪽 어깨가 더 낮고 다른 쪽 어깨가 더 높아요. 그렇죠? 첫 번째 경우에는 등 뒤에서 견갑골을 모으면 두 어깨가 같은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요. 문제 원인이 견갑골에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양쪽 견갑골을 모두 모았습니다. 척추에 최대한 붙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대칭적으로 보여서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집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없을 때입니다. 이런 건 다 직접 치료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처음 6개월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쯤에야 보통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몸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즉,
견갑골을 모았지만 한쪽 어깨가 더 높고 다른 쪽은 더 낮아요. 그렇죠. 다리는 어떨까요? 한쪽 발 아래에 뭔가를 받쳤어요.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잘 보세요. 즉, 어깨가 더 낮은 쪽이 다리도 더 짧아지는 겁니다. 그 다리 아래에 뭔가를 받치거나 아니면 반대쪽 다리에 신발을 벗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깨가 내려간 쪽이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고등교육을 받으셨고 일부는 여러 학위도 있으시잖아요. 잘 아시니 이제 더 복잡한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쏠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면 삼각근과 승모근을 단련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운동 중 하나로 이 부위를 잘 자극해주는 운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에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게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1kg 정도로 시작하세요. 물병은 0.5kg입니다. 무게는 여러분의 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줍니다. 팔을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여기로 들어올립니다. 내려놓고 들어올립니다. 팔의 위치에 따라 운동되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후면 삼각근뿐만 아니라 어깨뼈 쪽의 극상근, 극하근도 약간 사용됩니다. 이것도 모두 유익합니다. 하지만 팔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승모근이 사용되는지도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을 올리면, 이렇게 하면 승모근의 윗부분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더 높이 올리면, 이렇게 하면 승모근의 아랫부분도 움직임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팔을 이렇게 돌리면 중간 삼각근도 움직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밀려있는 견갑골은 이렇게 아래쪽 위치에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뒤로 빼서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운동 그룹입니다. 두 번째 운동 그룹도 같은 근육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밴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밴드를 문 옆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임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운동에서는 최대 힘이 바로 여기, 이 지점, 즉 견갑골이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내측 견갑골과 척추 사이의 거리가 더 넓어지고 그 자세에서 최대 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운동에서는 견갑골이 척추에 가까워지는 마지막 지점에서 최대 힘이 걸립니다. 즉, 최대 힘이 바로 여기, 이 위치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견갑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심지어 여기에서 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이 부위에서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그냥 버텨주기만 해도 됩니다. 팔의 위치도 다양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니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세에서 팔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고무밴드를 늘린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높이 올릴 필요는 없고 눈높이보다 약간만 높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팔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팔을 들고 있으면 삼각근의 앞쪽과 중간 부분이 사용됩니다. 만약 팔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면 앞쪽 삼각근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때 승모근이 어깨뼈를 고정시켜주면서 움직임 내내 작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깨가 이런 자세일 때는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팔을 들어 올릴 때 보시면 제 어깨뼈가 앞으로 나와 있고 팔을 올릴 때 뒤쪽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고치기 위해서, 즉, 제가 팔을 들어 올려도 어깨뼈가 여전히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물론 의지로 억지로 해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은 움직임의 협응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밴드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어깨뼈를 고정하고 문에 걸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밴드를 당기면 여기서 자동으로 보이시죠? 처음 힘을 주면 어깨뼈가 뒤로 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제가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깨뼈의 위치를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어깨뼈가 뒤쪽에 위치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저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는 일반적으로 운동에서처럼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여러 세트로 진행합니다. 피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 두 번째 상황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한쪽은 좀 더 이완시키고 다른 한쪽은 운동시켜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 운동을 누운 자세에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쪽에는 근육이 짧고 이쪽에는 근육이 좀 더 길고 약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약하다고 해봅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에는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고 이쪽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하냐면요. 어깨가 더 낮은 쪽, 예를 들어 이쪽이 더 낮다고 하면 그쪽 옆구리를 아래로 해서 이렇게 눕습니다. 손으로 지탱하고 다리로는 이렇게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합니다. 두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그 상태를 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손으로 지탱하고 다리는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리를 높이 들 수 없고 첫째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로 억지로 높이 들려고 하면 그냥 뒤로 넘어가게 되고 마치 더 높이 든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된 동작이 아닙니다. 복근으로만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바로 이 유방현근이 더 많이 작동하게 하려면 이 경우에는 다리를 약간 뒤로 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즉, 발꿈치가 무릎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약간 뒤에 있거나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바로 이때 유방현근에 뭔가 남아있다면 그 근육에 긴장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데 5초에서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내려놓고 몸을 들어 올립니다. 어휴, 힘드네요. 몸을 들어 올려서 팔꿈치로 버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냥 이 자세로 누워서 쉽니다. 이렇게 반대쪽을 스트레칭해 줍니다. 그런 다음 똑같이 반복해서 다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점차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 다양한 각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다리를 약간 앞으로 이동시키고 이 자세에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복부의 옆 근육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만약 다리를 더 뒤로 이동시키고 이 자세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여기서는 요방현근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운동을 한 후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가보면 몸이 더 균형 잡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올바른 쪽을 운동한 것입니다. 일어났는데 몸이 더 비틀어졌다면 쪽을 잘못 고른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양쪽을 모두 스트레칭하고 모두 단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단련된 근육에 한 번 더 부담을 준다고 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의 긴장도가 약한 쪽도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해서 사실 별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요. 자, 여러분 해보셨나요? 어떤지 댓글에 기대했던 효과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있었다면 적어주세요. 다음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나요.